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유아 스마트폰 중독, 뇌 균형 깨트려. 네, 묻지마 범행과의 연관성은, 제가 이 자폐증은 없다, 그리고 유아 비디오 증후군, 뭐 이런 책들을 집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무려 한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는 비디오 텔레비전 등 영상 매체 등이 문제가 됐어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어린이들이 태어날 때 전혀 의사의 어떤 장애 소견이 전혀 없었고 발달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다가 돌 이후에 영상 매체, 비디오, 뭐 영어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발달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재활 임상하면서 유아 비디오 증후군이다, 그 문제를 이제 제가 제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2000년도 중반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 투데이 보면은 유아 스마트폰 중독 심각, 방치함은 뇌에 이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유아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하다, 주의력 결핍 장애 징후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가 TV 리포트에서 나왔는데요. 자, 이 유아 스마트폰 중독, 뇌 균형을 깨트리고, 그리고 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거는 ADHD라고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의력 결핍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의력이 발달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과잉 행동이다라는 것은 행동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전두엽의 활동들이 위축이 되면서 전두엽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은 언어를 조절한다든지 행동을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게 되는데, 언어 조절을 못하니까 굉장히 주의가 산만한 아이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또 행동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행동 조절이 안 되니까 이게 굉장히 산만해 보이는 거죠. 막 움직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눈을 통해서 집중을 하는 거, 귀를 통해서 집중하는 거, 이거 주의력이죠. 주의력. 그러니까 주의력 결함, 그러니까 주의력 발달 지체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력 발달 지체, 과잉 행동이 아니라 행동 조절 장애, 행동 조절 발달 지체, 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의력 결핍장애 징후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SBS에서 보면은 유아 스마트폰 중독 심각, 뇌 균형을 깨트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니까 결국에는 게임 등의 자극, 네, 여기서 이제 게임 등의 자극은 일반적으로 우뇌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는데, 특히 유아기 때 뇌균형, 밸런스 브레인을 위해서는 스마트폰보다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나 운동이 더욱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험성은 뭐냐면은 특히나 이러한 스마트폰이 이 아이의 뇌 중에 전두엽 쪽의 발달 활동을 저해한다. 그러니까 활동을 저해한다라는 것은 발달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정상적인 아이보다 우측 전두엽 활동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측 전두엽 활동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우측 전두엽이 발달이 지체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두엽은 조절해내라 그랬어요. 조절, 좌제, 그리고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충동성이라든지 주의력, 감정, 분노, 이런 걸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두정엽이 발달이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나중에 각종 학교에서 문제, 가정에서도 이제 부모하고의 갈등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이가 감정 조절을 못하고 언어 조절을 못하고 부모한테 막 욕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행동 조절이 안 돼가지고 뭐 동생을 때린다든지 친구를 때린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마구 나타나게 되는 거고, 감정을 조절 못하고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충동. 그래서 이 주의력 결함 과잉행동 장애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막 이 슈퍼마켓 같은 데서 바깥에다가 이렇게 과자 같은 것들을 막 전시를 해놨어요. 근데 그 충동이 생기면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걸 확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혀갖고 얻어맞고 있는 거죠. 그 상점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어요. 제 제자인데, 그래가지고 얘가 그 장애가 있어서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했더니, 아무리 장애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상점 사람은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그렇지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그 아이는 넘어져 있고 그걸 제압하고 경찰을 부르고 막 이런 상황들을 겪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학교의 문제로 번져지게 되고, 요즘 학교에 큰 문제들이 많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뭐 학폭이라든지 또는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묻지마 범행 같은 것도 당연히 관련성 있는 거예요. 묻지마 범행도 보면 어때요? 결국에는 분노가 올라오는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에 대해서 묻지마 범행을 통해서 자기가 왜곡된 심리를 표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앞으로 더 심화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유아 비디오 증후군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면서 그거를 경고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굉장히 그 청소년들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가 굉장히 혼란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굉장히 이 사회가 혼란해지고 있는 거죠. 혼란해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 학교 문제, 가정 문제, 심지어는 부모가 늦게 들어왔다고 야단을 치니까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 가정에서 이런 문제들 막 터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또 학교의 문제, 또 이제 사회의 문제, 직장 속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다 조절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전두엽.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 스마트폰 중독이 결국엔 도파민인데, 도파민을 자극시키는 거죠. 계속 도파민을 자극시키다 보니까 이 쾌락의 호르몬인 도파민이 더 많은 분비를 요구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음란물이라든지 또는 자극적인 영상, 자극적인 흥미를,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들,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것이 이제 더 도파민을 자극시킬 수 있는 흡연이나 음주나 또는 마약이나 이쪽으로 진행될 수가 있는 거고, 도박, 인터넷 도박,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쇼핑, 그래서 중독되게 되는 거죠. 카페인, 또 뭐 탄산음료 설탕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우리 도파민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방, 탄수화물 계속 뇌는 중독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도파민 중독에 누군가 걸려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커피 중독에 빠져 있다. 담배, 이 흡연 중독에 빠져 있다. 또 술 중독에 빠져 있다. 또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다. 영상 중독에 빠져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 조절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쇼핑 중독에 빠져가지고 한 달에 200~300만 원씩 막 쇼핑을 하고 그 물건들을 버리고 쌓아놓고 막, 이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이 문제점을 자극을 하니까 결국에는 시어머니를 폭행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터지고, 또 부모가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부모를 가격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터지고,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그러니까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들이 터지고, 이게 다 뭐예요? 충동성 조절이 안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발달, 유아기의 발달이 평생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이 유아 스마트폰 중독은 뇌 균형을 깨뜨리고 특히나 전두엽 발달에 지연을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은 전두엽이 하는 역할, 조절, 통제, 자제 이런 역할이죠. 묻지마 범행하고 연관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기 때 이 스마트폰 중독이 큰 위험성으로 가고 있다. 뒤에서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고 누군가는 중독에 빠져서 개인의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다라면 우리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자각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